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 잘 보내고 계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한번 아래로 주르륵 빠졌죠. 다른 이유는 잘 몰랐어요. 왜 빠졌는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금요일 날 이제 있었고요. 그 옵션 만기 양이 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6시가 만기였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낮부터 해가지고 쭈루루 좀 빠지기 시작했죠. 쭈루루 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서 포지션을 잡았어요. 근데 포지션 잡았는데 잡은 것에 대한 근거는 4시간 계류율이었습니다. 4시간 계류율 같은 경우에는 쭉 빠지고 이제 캔들이 엄청나게 세게 빠졌죠. 세게 빠지고 이제 계류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그때 이제 십자 캔들 여기 십자 캔들이 하나 딱 발생을 하더라고요. 4시간 차트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입을 했고요. 손절을 아래다 걸어놓고 그냥 버텼어요. 그냥 버텨가지고 현재는 이제 반등을 조금 잘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불안합니다. 현재 구간을 이제 딱 표현을 하자면 쇼부 구간이에요. 이제 승부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락 조정을 받았죠. 하락 조정까지 나왔고 그 하락 조정이 굉장히 다행히 원래 어저께 방송을 남겨주려다가 그래도 오늘 일봉 마감을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7SMA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20MA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래도 그 굉장히 큰 하락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이제 아래쪽에 대한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두 이동평균선의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7SMA에 대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테스트도 끝났고요. 이제 20에 대한 테스트도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는 가면 안 돼요. 보통 이동평균선은 보통 이제 시장이 한 번도 이제 도달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도달했을 때에 대한 신뢰도만 높아요. 두 번째 도달했을 때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 그때는 이전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이런 이동평균선에 시장이 도달을 하게 되면 반등을 친다라는 이제 확률은 한 70%에 대한 확률로 반등을 친다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또 도전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 50% 정도에 대한 반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라고 좀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승부처 올라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그냥 올라줘야 하는 상태의 이제 차트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이제 끝났죠.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일목균형이죠. 일목균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일목균형에 대한 이제 요런 구간이죠. 요 구간이 이제 변곡 구간,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는 이제 교차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름대 교차 구간. 이 구간에서는 약간 변동성이 세게 발생할 수 있다. 전후로 했죠. 이 변동성이 있는 날짜로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세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둘 다 발생했습니다. 요 구간에서도 한번 반등을 쳤고요. 요 구간에서는 이제 전날로 해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한번 내려꽂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구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변동성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떠한 이제 추세에 대한 하락 조정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구간이 또 이제 반등을 친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근거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상승 트렌드 추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전에 이제 횡보했던 구간에 대한 짧은 단기 상승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선에서도 이제 어떤 또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하락적인 관점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락적인.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115K죠. 11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때는 이때는요 생각보다는 지금과 같지 않은 큰 하락 조정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관점으로 간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도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해서 차트를 받아줘야 될 우리가 조커 카드가 있다고 쳐봐요. A 카드가 있고 뭐 조커 카드가 있다라고
아침은요 A 카드도 썼고요. A 카드도 썼고 이제 조커 카드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조정을 받아내는 그런 이제 지지 구간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조정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이제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은 긴장감을 조금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번 주에도 이제 이번 주 이제 전후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시장에 대한 이제 큰 변동성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준비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현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봉 어저께 왜 방송에 대한 부분은 안 남겼냐라고 한다 그러면 일봉에 대한 마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제 방송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바뀌었을 거예요. 어저께 만약에 방송을 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는 일봉이 마감되는 걸 보기 전까지는죠. 보기 전까지는 이제 아래쪽에 있었죠. 21동 평균선을 시장이 이탈하고 몸통 이탈하고 이제 아래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저께 만약에 이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이죠. 오늘 일봉이 반등을 해내지 못하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마감했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때는 약간은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22동 평균선의 시장이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이 크게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등을 친다고 해도 반등 이후에 또 빠지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많이 빠지게 돼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뭐 111, 뭐 110, 뭐 극단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주봉에 대한 이동 평균선이죠. 주봉에 대한 이동 평균선이 있는 뭐 108K 뭐 이런 데까지도 이제 하락을 이제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다행히 오늘이죠. 오늘 마감이 다행히 이제 이건 또 털어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쪽에서 마감을 했어요. 딱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지키면서 꼬리로 남기면서 지키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위에서 또 이제 차트가 좀 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오르는 단계만 남았다.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만 남았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라기보다는 요 하락 트렌드선이죠. 이 시세에 대한 횡보 구간에 대한 요 하락 트렌드선을 어느 정도 좀 넘겨주는 것이 모습이 좀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상승에 대한 안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의 짧은 손들어 잡고도 이제 제대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관점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현재 구간에서는요 지켜보는 겁니다.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성공을 하느냐, 이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피날레죠. 비트코인이 상승장에 있어서에 대한 마지막 피날레를 비트코인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그것만 좀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요 트렌드선이죠. 4시간 차트로 좀 바꿔서 볼게요. 4시간 차트로 좀 바꿔서 보면 요 하락 트렌드가 맞다기보다는 조금 사실 이게 맞긴 합니다. 원래 가장 최근에 항상 추세선을 그릴 때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변곡을 이어서 만든 게 이제 기준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트렌드 선을 넘기면 아마 시장이 하락적인 관점보다는 상승적인 관점을 조금 더 지배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럴 때는 올라갈 확률을 70, 지금은 올라갈 확률을 한 60% 보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반등도 잘 치고 4시간 차트에 대한 이동평균선 위에서도 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을 한 60%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구간을 만약에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 민중한다고 그러면 올라가는 확률을 거의 70% 이상으로 조금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이전에 대한 고점이죠. 항상 이전에 대한 고점을 넘겨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번 멤버십 시간에서 어떤 분이 물어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횡보했던 구간에 대한 이제 고점이죠. 떨어뜨리기 시작했던 구간을 다 100% 말아 올린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시장에 대한 장악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장악형은 아니겠죠. 캔들 쪽으로 나온 건 아니기, 장악형은 아니기 때문에 장악 현상이라고 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요 가격이죠. 119.5K 119,500달러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을 만약에 시장이 올리게 된다, 그러면 뭐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겠지만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조정을 받으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진다라고 어느 정도는 보시면 되세요. 연쇄적인 시그널에 대한 연쇄 시그널에 대한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구간을 오늘 이번 주말 동안 넘기면 참 좋죠. 주말 동안 참 넘기면 좋기도 하고요. 주말 동안 못 넘긴다고 해도요, 이 구간에서 보통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보통 상승장 넘어갈 때 한 번씩 이렇게 털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조건 털고 가는 건 아니고 한 번씩 털고 가는데, 그때도 보면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고 횡보해서 이제 올려가죠. 4시간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거죠. 한번 털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여러 번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항상 저점을 한번 이탈을 시키면서 털어먹고 이제 가는 이런 추세가 사실 좀 많이 유행성이에요. 참 이번 원래 이전에 대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잘 없었다 그랬죠. 저점을 이탈하고 가는 일은 잘 없었는데 최근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우리가 뭐 여러 번 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 번이 아니고 참 많이 당했죠. 사실 이제 많이 당했던 게 이제 저점을 항상 이탈을 시키면서 반등을 치는, 이게 저점을 이탈을 시키면서 반등을 치는 게 요즘 비트코인의 시장에 대한 약간 조금 많이 트렌드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하락 트렌드 선을 넘겨야지 진짜 이제 상승장 마지막 피날레에 대한 어떠한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 연료에 대한 점화를 했다. 이제 불꽃을 이제 피우기 시작했다. 로켓이 출발할 준비가 모두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좀 방심을 하는 것은 좋은 거. 마지막까지 방심을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추세가 잘 넘어가는 걸 좀 보면 그런 다음에 조금 마음의 안도를,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분석의 초반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반등은 또 쳐요. 이게 시장은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기에 대한 나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는 대응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게 돼요. 원래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잘 말아 올려놨으면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만 막 해버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일 또 음봉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구간을 다시 이탈을 하는 일, 요 트렌드선과 가격에 대한 부분 115K죠. 115K 만약에 이하에 이탈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에 대한 대응적인 전략을 조금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항상 그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조금 그래야 돼요. 물론 상승할 거고 상승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크게 이제 마지막 비트코인에 대한 피날레 상승을 할 거고 2억 언저리 아니면 더 높게 가면 그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뭐 3억까지도 시장이 쭉 갈 수가 있게 돼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항상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얘기한다 그러면 좀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115K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시장이 2억이든 3억이든 아마 다음 달 7월달 다음 달이죠. 왜냐면 지금이 7월 2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달 그리고 9월달 안에는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테스트도 그리고 추세선에 대한 테스트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 하락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락 물량이 많이 나오면 보통 반등을 좀 쳐요. 그게 이제 반발적 매수세라고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도할 사람들을 털어놓고 간다라고 하거든요. 시장에 이제 위에서 차익 실현할 사람들을 미리 이런 데서 이제 털어놓고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아쉽게는 숏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도에 대한 숏 물량이 현재는 좀 없거든요. 근데 물론 숏 물량이 없는 걸 가지고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승장 때 상승장 때 숏 물량 없이 올라간다 얘기죠. 요 상승장은 숏 물량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숏 물량이 털리고 시작해서 숏 물량이 없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상승장 때 꼭 구태여 꼭 숏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태여 꼭 숏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게 이제 뭐 상승에 대한 연료가 없으니까 못 올라간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숏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올라갈 때 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지 충분히 사실상 시장이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테스트를 끝내고 올라갈 준비 태세를 이제 다 갖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쓸 수 있는 초코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받으면 그때는 좀 대응적인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분석적인 이야기는 상승장 때 많은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이제는 아래쪽에 대한 테스트는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조금 위험한 조정이 발생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약간 현금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죠. 대응 준비를 머릿속으로는 인지를 해놓고 대신 아래쪽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115K 이하로만 하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곧 이제 멀지 않아서죠.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아마 9월 달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몇몇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하나 정도 본다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았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면 아마 수익 실현 단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리플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몇몇 알트코인들을 이제 유심히 이제 좀 지켜보게 있다 보면요. 보통 이런 것들도 그렇죠. 에테나 뭐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된다 그러면 한 번 오르고 두 번째 이제 오른 거죠. 한 번 오르고 두 번째 오른 거고 조정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이것도 수익 실현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 두 번 조정받고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가 이제 보통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에 접어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조금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도지 같은 경우에도 올라서 행복, 그리고 올라서 여기서도 큰 행복,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뜻은 이제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슬슬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시장의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하는 영역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뭐 좀 더 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요. 장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부터 한 1년 정도 이상의 투자를 위해서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이나 뭐 두 달 이내에 뭐 짧은 단기간에 대한 수익적인 이런 시점이잖아요. 짧게 돈을 벌고 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도 지금도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손절 자체가 이제 명확하게 짧아진 이제 구간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매매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올라가는 모습은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리플도 그렇고 몇몇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더 폭발적인 빛나는 상승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부터 올라가는 것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1년, 뭐 2년까지 뭐 이렇게 내다봤을 때는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직 상승은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거의 이제 24년도 초죠. 24년 초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2023년 2023년이죠.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오면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말에는 지금보다 또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겁니다. 올해 말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겁니다. 제가 거의 한 2, 3년에 걸쳐서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2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전부터 했었죠. 원래 10월 때 이때부터 상승을 외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더 지나고 나면 저는 아마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에 대한 거의 이제 끝 마무리 이제 피날레만 남기고 있는데 물론 그 피날레가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 올렸던 거를 한 번 더 올리는 막 그 정도.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렸던 거 있잖아요. 이만큼 올렸던 거를 지금 이렇게 올렸지만 그걸 한 방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보통 그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처럼 엄청난 상승인데 알트코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대신 하나만 명심해라. 이제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아마 앞으로 올 한 두 달 길면 세 달 안에 올 마지막 피날레 상승 있잖아요. 그런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내가 수익 실현 정도는 충분히 하고 나서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 아래 2024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두고 있어서 장기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이럴 거란 말이에요. 수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더 가져가면 나중에 뭐 한 10년 가져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거의 10여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죠. 올린 만큼 다 뺀다. 비트코인이 아니죠.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한 70%, 적게는 한 60%,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9% 가야지 끝난다. 하락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는 기간도 길어요. 실제로 상승보다 하락에 대한 그 기간도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도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명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마지막까지 잘 견뎌가지고 큰 수익 내고 이 시장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분석의 그래였고요. 상승자 때는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맙시다. 다행히 참 어저께 방송을 해줘야 되나 남겨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이 꼬리 때문에. 이 꼬리가 없었거든요. 어저께는 이게 꼬리가 없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 꼬리를 마감을 하고 지켰다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할 때는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점점점 그것에 대한 확인을 점점 더 잘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쪽에 대한 관점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올라는 간다. 하지만 대응만 잘하면 된다. 대비만 준비해놓으면, 머릿속으로 준비만 해놓으면 어떠한 큰 손실도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머리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다들 다음 시간에는 웃기기 좀 외치자. 웃기기 좀 외치다가 말았어요. 그쵸? 좀 외치다가 좀 말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웃기기 외치는 장을 한두 달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익 실현 잘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분석의 그레이였습니다.